네, 반갑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요, 이제 한 달간 수급을 또 정리해봐야 되겠죠. 이제 9월이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일 하루가 지나면 이제 10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수급은 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후반부에 막판에 치고 들어온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후반부 상황과 전반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만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들은 바이오 쪽을 많이 샀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반부가 들어서게 되면 매수 양상이 바뀝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LG이노텍인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제외를 하고 유한양행과 LG이노텍을 보긴 했는데 삼성전자를 거의 7조 네 샀죠. 외국인이 7조를 팔았으니까 그 물량 그냥 개인이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야, 그것도 되게 네,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다. 기관하고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면 뭐 개인들이 팔아먹는 물량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겠죠. 네,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느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느냐, 네, 아니면은 그냥 하이닉스만 가고 가느냐. 외국인들은 지난 금요일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봅시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바닥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말씀드렸죠. 62,000원, 여기 63,000원 요 정도 잡힌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수급의 동향, 네, 뭐 팔아먹는 애들도 있고 사는 애들도 있지만 네, 수급의 동향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과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주가가 좀 돌아설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너무 내렸잖아요. 압박감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올리려면 반드시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일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이 파생상품 쪽에서의 대응 포인트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뭐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가를 털어먹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외국계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7조 9천억인가요? 네, 거의 8조 가까이 팔은 거죠. 이번 달에만 이번 달에만 8조 가까이 팔아먹은 건데, 자, 8조 원을 팔아먹을 만큼의 그렇게 큰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삼성이 끝났네 어쨌네 막 말들 많지만 저는 네, 여기서 또 샀죠. 왜 더 샀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팔으라고 하는데 왜 더 사? 삼성의 실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3분기에는 뭐 흔들릴 수 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안 좋은 건데요? 증권사에서 예상하기를 왜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디램 가격에 뭐 디램의 어떤 재고 증가요? 가격 하락이요? 그거 없다는 거는 지금 마이크론을 통해서 알려졌죠. 이거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진 거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 나온다. 반도체 성과금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실적 감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뭐 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네, 반도체 세계 1등 기업이에요. 네. 물론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는 1등이잖아요.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1등입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HBM도 하이닉스가 완전히 뭐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38%나 됩니다. 네, 하이닉스는 53%요. 마이크론이 9%. 이거는 뭐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면 돼요. 그럼 이 38%에 대한 HBM은 실적이 안 나오는 거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팔아먹었으니까 된 거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하이닉스의 어떤 그 부분들만 너무 보고 가시는데, 물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너무 폄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삼성이 끝났다느니, 뭐 이제 삼성은 HBM 못한다느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소화할 수 없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에서 AI 칩이 계속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은 납품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서도 AI 칩이 나와요. 근데 AI 칩을 구동시키려면 HBM이 필요해. 근데 하이닉스 걸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엔비디아한테 되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요. 지금 물량이 솔드 아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진된 상태에서 나는 새로운 AI 칩을 만들었지롱. 그럼 누구 거 써야 돼요? 삼성 거 써야지요. 아니면 마이크론 거 써야 되는데 마이크론도 2025년도까지 솔드 아웃 없습니다. 그럼 누구 거 써야 돼요? 삼성 거 써야 되겠죠. 삼성은 아직 솔드아웃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물량을 더 이상 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퀄리티 테스트 같은 경우도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을 통과시키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삼각구도가 아주 단단한 동맹인데 이게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삼성전자보다도 마이크론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서로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눈치도 조금 봐야죠. 왜냐면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거라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너 기분 나쁘니까 안 팔을래.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만약에 관계가 비뚤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량 부족하면 니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설사 나쁘더라도 4분기는 더 좋잖아요. 내년도는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좀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네, 주가를 누르기 위한 부분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이용하고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또 이용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끊어줘야 돼. 이걸 끊어줘야지 삼성전자가 좀 빛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만드는 거죠. 외국놈들이 파생상품 그 포지션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현물을 누르기 위해서 삼성전자 때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하지만 이건 좋지 않고요. 지금 라인 때는 일단은 뭐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대충 사도 괜찮은 위치죠. 지금부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4만원 간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4만원이 가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네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만약 4만원이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비해서 30%가 더 빠지는 거거든요. 지수는요. 지수 얼마큼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 겨우 넘었는데 2200 정도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시장이 2200까지 떨어지게 되면 모든 주식이 다 빠집니다. 그럼 증시가 그냥 폭삭인 거예요. 뭐 금투세니 뭐니 이런 게 다 아니라 그냥 폭삭이라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그죠? 주가 떨어질 거 하면서 주식 투자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에 발목을 잡혀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설하면 지수가 상승하겠다 싶으면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레버리지 쪽에 베팅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갈 테니까.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솔직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팔으라, 나쁘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을 다 알게 되십니다.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작년에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손절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매수를 했잖아요. 결과는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지.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때는 지랄 맞았어. 실적도 지랄이고, 그냥 업황도 지랄이고, 그래가지고 뭐 희망이 있네, 없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HBM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HBM.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산 거잖아요. 그때 하이닉스 8만원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매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고 실적도 엄청 늘어났는데요. 주가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더 좋아졌어. 근데 주가는 그때와 비슷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 왜 겁을 내야 되지?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에 너무 시간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홀딩입니다. 네, 홀딩.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팔 생각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중이 너무 과도하면 늘려가기는 어렵겠지만, 네, 없는 분들은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고점에 있는 바이오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홀딩 자신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네,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있다. 지금 중국이 예,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기업들 막 빵빵 치고 올라가고 이제 중국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올라가는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중국이 그래도 못 가고 있었는데 중국조차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경기부양을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월달, 이제 뭐 다음 달 되면은 이제 금통위가 열린단 말이에요. 11일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11월에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가계부채 증개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안 되죠. 어쨌든 정책을 잘못 쓴 건 잘못 쓴 거지만 지금 시류에 맞춰야지만이 주가가 부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생각했을 때 금리를 올리는 상황으로 내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 우리도 경기 부양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될 테고요. 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2차전지의 그런 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아직도 2차전지로 많이들 보고 있지만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잘 아시죠? 23년도에 제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게 원래 23만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3년도 초에 25만원대 이렇게 매수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철강 업황에 네, 기대감 또는 뭐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였거든. 근데 갑자기 리튬 호수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서 우리가 60만 원에 홀랑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었어요. 전량 다 기억하시죠? 모두가 포스코홀딩스가 새로운 주도주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팔아먹고 룰루랄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 빠져나간 거지. 2차전지에 대한 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한 철강 쪽 관련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황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올라갔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보면은요, 예전에 LG전자, 네. 제가 예전에 여기 전기차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LG전자 뭐라고 했어요? 이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안 한다. 애플카, 그거 뭐 안 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다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빠지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고가격대가 오면은 차곡차곡 매수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어. 9만원 정도의 LG전자 매수했는데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전략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열심히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당연히 홀딩이지만 포스코도 지금은 이제 2차전지 물이 좀 빠졌기 때문에 홀딩 관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그때도 말씀 똑같이 드린 것 같은데요. 36만원 정도 지지선 여기는 항상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지 라인이 나오는 그 구간을 확인하시고 단박에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2차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거고 철강으로 해서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포지션은 조금 더 횡보나 그런 흐름들을 진행하고 나서 물을 더 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알테오젠 볼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9월달에요. 네, 알테오젠. 근데 네, 사실 알테오젠은 저는 물론 이제 실적이 뭐 늘어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 딱지, 경고 딱지 붙어 있죠. 저는 경고 딱지 붙어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 쪽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 아까 전에 봤었던 뭐 그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계속 증가하잖아. 이거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업황이 좋으면 증가할 수 있잖아. 근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적자가 나와 있거나 또는 뭐 이 적자 국면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데 뭐 신약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지금 17조라는 이 시가총액은 과하죠. 과합니다. 이게 언제쯤 돼야지 완성이 될 수 있는 수치일까요? 실적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까요? 몇 년이 필요할까요? 그 사이에 변화는 없을까요? 라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대장으로 얼떨결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려면 그걸 받쳐주는 뭔가 있어야 돼요. 주가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받쳐줄 만한 뭔가 없잖아요. 뭔가 없으니까 지금 이건 누가 올린 거야? 다 개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앞으로의 기대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뭐 추세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성장성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이 종목 매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기대감 뭐 등등등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이쪽 업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서 또 들리는 다른 소식들이 있어서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면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재는 많이 상승한 부분에서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정해드리면 지지포인트가 그래도 넉넉하게 있네요. 26만원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자리 정도 이탈하면 그냥 뭐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탈하면. 근데 그 전에 매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만원만 이탈해도 이평선이 역배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매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은 일단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최종적인 정말로 나는 안 될 것 같다 생각되는 자리는 여기 한 26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 보시는 게 맞겠죠.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RSI 지표도 밑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지지선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급락을 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뭐 엄청난 악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어떤 하락 포지션은 일단 방어가 좀 되긴 될 겁니다. 왜냐면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 들고 있는 사람들, 또 물려있는 사람들 많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방어가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아래쪽 지지선은 30만원 정도 보시고요. 최종 지지라인은 2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 의견은 안 좋습니다. 저는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굳이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팔아서 삼성바이오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왜요? 왜요라는 질문을 했죠. 이게 100만원대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뭐 큰 꿈을 품고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였죠? 그 생물 보안법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기업이 제외가 된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진 이유는 우시바이오인가 그놈이 나는 제외야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건 오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오보든 아니든지 간에 이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재료가 흔들리거나 또는 그 재료가 시들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올라갈 때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로 올라가야지 정당한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차익 매도나 단기적 변동성에 휩쓸리게 돼요. 자, 지금 현재 100만원이 깨졌어요. 황제준이 머니 막 뉴스에서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 올라갈 때 105만원 그냥 이렇게 해서 높은 가격에 11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지금 툭툭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내일도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물렸네. 근데 내가 팔아먹고 온 반도체는 올라가고 있어?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팔아먹은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20% 올라왔는데 삼성바이오는 팔고 샀더니 손실이 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고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것은
대응을 해주고 고점에 있는 것은 경계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려면 더 많은 애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삼성바이오하고 센트리온 요거 두 개만 코스피에 딸랑 있는데 지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삼성전자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떨어져도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주와의 서로 간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일단 10%나 내려왔는데 위에서부터 10%나 내려왔잖아요. 여기 지금 금요일날 6%대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날 3% 4%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10% 빠졌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물론 나오겠죠.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건데 지지라인이 좀 두껍죠. 95만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 저는 이 종목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90만원 아래로 보거든요. 그래서 80만원대 초반, 중반, 요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지지라인이 잘 해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요 밑에까지 들어온다 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요 밑에서는 다시 매수 포인트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 밑에서도 잘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온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 바이오가 지금 움직여야 될 재료가 뭐가 있죠? 삼바 같은 경우 움직여야 될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중국 쪽 제재를 통한 어떤 수익? 그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 글쎄요, 네. 그런 부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더라도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라인 때는 8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지지선은 95만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아마 85만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95만원까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95만원까지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팔아라 마라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유지하시면서 지지선 여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특히 모건 스탠리가 매도로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바이오가 또 있네. 유한양행.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유한양행은 저는 매도 의견을 그때 드렸죠. 여기 13만원, 14만원 정도 시점에서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 특강할 때, 작년 말 특강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100% 넘게 나오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차익 실현이 다 들어갔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매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요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매수라는 부분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또 올라간다. 물론 저항대를 또 넘어가긴 했어요. 그 16만원대 신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이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격을 벌리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늘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거지만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안정감,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차익 매도의 욕구가 커지죠. 많이 올랐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만 생겨도 매도가 와르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격이 커진 종목의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대부분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대신에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하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조정이 얕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위험도가 좀 높을 수도 있는 건 좀 싫다. 많이 내려가면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익 실현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는 좋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갈지 아니면 밑으로 처박힌 다음에 이격을 다 좁히고 나서 다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드린다면 아마 12만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네, 이평선을 좁히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62선 이 지지가 있겠지만 주가가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원 아래쪽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요. 만약에 저 위쪽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은 횡보하면서 이평선 끌어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매도하기 싫다,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감안할 수 있다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나는 조정 싫고 네, 미련도 없다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네,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하시죠. 네. 지금 사는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네. 자, LG누텍 볼게요. LG누텍의 미래가 조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평가가 계속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물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오픈런 해가지고, 막, 가게 앞에 줄 서서 막 열심히 사대고 막 그런 거 보긴 했는데, 그거는 네, 그쪽에 대한 매니아들이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네, 우리나라에서 흥행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애플이 잘 팔린다는 소식이 들어야 주가 올라갈 텐데, 지금 애플 부품주들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보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저점 지지대도 좀 있어요. 네. 저점 지지대도 조금 있고, 이것도 2021년도에 우리가, 네, 매수 진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가 많이 올라서 한번 팔아먹었고, 밑에서 다시 살게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주게 되면 아마 지금 정도가 저점 라인이 나올 텐데, 지금 이평선이 약간 복잡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가 아직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이 지지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세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지지 라인은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원 이탈하면은 주가가 더 많이 빠질지도 모르죠. 네, 왜냐면 지지 라인 때가 여기 큰 덩어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5만원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라인은 2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홀딩이 맞습니다. 네, 뭐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홀딩, 그 다음에 그냥 그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물려있는데, 아니면은 난 수익 중인데 팔을까요?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홀딩이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전략을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6개 다 했네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LG이노텍 이렇게 진행해드렸는데, 제가 무조건적으로 반도체를 좋아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바이오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편견 없이 네, 잘 들어주시고 잘 참고해주시고, 정말 난 못 믿겠다, 너를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네, 언제나 자신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진단해 드리고요.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9월의 마지막 날을 한번 파이팅으로 잘 만들어 보자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